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지내기 점점 버거워지다 보면 세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탁해서 함께 살아야 되나? 독거하면서 200만 원 이상 하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나? 아님 요양원에 들어가 살아야 하나?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만약 노후의 진짜 선택지가 이 세 가지밖에 없다면 생각만 해도 참 서글프고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 세 가지 선택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모임에서 배웠던 할아버지 두 분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어르신들께서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며 큰 희망과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원을 서두르기 전에 꼭 고려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이분들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더라도 나도 다른 식으로 노후를 설계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신재범 할아버지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신 할아버지는 올해 나이 75세, 이 방법을 통해 매달 30만 원의 수입은 물론 젊은 사람들과 지내는 특별한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작년 초 할아버지는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원래 부인께서 집안을 워낙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걸 너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실 한쪽에는 정말 예쁜 카페 느낌의 공간도 있었다고 해요. 생전에는 부인과 함께 지인들을 자주 초대해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곤 해서 그 공간이 늘 북적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인이 떠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먼지만 소복하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손녀딸이 입지 않는 옷을 그냥 준다는 글을 우연하게 봤대요. 그 게시글을 읽고 이런 애기 옷도 그냥 기부한다는데 나도 이렇게 예쁜 공간을 그냥 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할아버지는 바로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 한 줄과 함께 이쁘게 꾸며진 거실 공간의 사진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작은 공부방 겸 카페, 월 3만 원에 하루 종일 자유롭게 이용 가능 301동 신재범. 솔직히 처음엔 누가 이런 글을 볼까? 혹시 보는 사람이 있어도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반신반의하셨대요. 그런데 의외로 1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문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도서관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기보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도록 규칙을 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용자들은 월 회비 3만 원을 내거나 음료를 마실 때마다 조금씩 따로 비용을 지불하는 식으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이 돈이 신 할아버지께는 작은 용돈이 되어주고 그 돈으로 커피나 차 재료를 구입하는 데 보탤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득인 셈이죠. 그뿐 아니라 집을 들락날락하는 젊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신 할아버지께 도움을 드리는 일도 생겼다고 해요. 예컨대 인터넷 연결이 자꾸 끊긴다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나 재택근무자들이 흔쾌히 나서주니 신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친해져서 학생들이 시간 나면 병원도 같이 가준답니다. 혼자 택시 타고 가려면 불편하고 심심하기도 한데 젊은 사람들이 함께 가주니 훨씬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어르신 혼자 사시는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드는 게 정말 안전할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신 할아버지는 거꾸로 오히려 더 안전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집에서 혼자 지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낮에 누군가 항상 거실 카페를 이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발견하고 119나 주변 사람에게 연락을 해줄 수 있으니 전보다 훨씬 안심이 된다고 해요. 당연히 단점이 없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꺼번에 학생들이 몰려와서 공부한다고 하니 시끄러운 목소리에 신할아버지가 더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한번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조용한 공간과 수다를 떠는 공간을 분리해서 구역을 나눴다고 합니다. 또한 차를 끓이고 설거지를 하는 일도 전부 신할아버지가 맡지 않고 이용자들이 일종의 당번을 정해 돌아가며 맡는 식으로 바꿔보니 훨씬 운영이 수월해졌다고 해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매달 30만 원 정도의 용돈이 생기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하루 종일 혼자 있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하십니다. 그전에는 며칠 내내 혼자 밥을 먹거나 말 한마디 못하고 TV만 보면서 우울해지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일이 생겼다는 거죠. 자연히 외롭다는 느낌도 훨씬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내 집 거실을 공유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신할아버지는 용기 내서 게시판에 올린 글 하나로 노후의 삶이 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꼭 요양원이나 자녀와 함께 살거나 간병인 고용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아주 불편해지기 전에는 이렇게 주변과 적절히 교류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 할아버지는 이 얘기를 듣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도 요즘 함께 사는 가족이 생겼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모두가 재혼이라도 했나 싶어 깜짝 놀랐지만 김 할아버지 역시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후가 막막하기만 하셨다고 해요. 아들, 딸이 있긴 하지만 모두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며 육아에 시달려 자주 찾아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차라리 아들 집에 들어가 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웬걸 며느리랑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른 데다 사춘기 손주와는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인지 자꾸만 사소한 걸로 갈등이 생겼다고 해요. 김 할아버지는 결국 아들 집에서 한 달 만에 뛰쳐나오듯 나오셨는데 그때부터가 또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에라, 돈이 좀 들더라도 간병인을 써볼까? 해서 한 달쯤 시도했지만 매달 300만 원 넘게 쓰는 건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랍니다. 게다가 김 할아버지 스스로 아직 걷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간병인이 항상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눈치를 봤다고 해요. 요양원에도 2달 정도 지내시다 결국 퇴소해 버리셨다고 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는 건 기본이고 식사부터 취침까지 시간표가 촘촘하게 정해져 있고 같은 방 쓰는 분들과 생활 습관이 안 맞으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3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보고도 만족스럽지 않으니 그냥 남은 생은 혼자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막상 집에 혼자 지내려니 약까지 먹을 정도로 너무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가 약간 불편해진 것도 있고 몸이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느껴질 즈음이었답니다. 아파트에 사는 맞벌이 부부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게 된 거죠. 그 부부가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데 집에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해야 해서 늘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김 할아버지는 순간 나도 아이랑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제가 조금 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 집에 스마트홈 CCTV 설치하셔도 됩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제안을 했고 아이 부모님 입장에선 아이 혼자 있는 것보다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답니다. 처음엔 서로 간에 어색하기도 했지만 막상 해보니 의외로 잘 맞았대요. 평소 김 할아버지는 관절이 불편해 밖에 나가긴 어렵지만 아이와 집에서 보드게임도 하고 동화책도 읽어주다 보니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어
마음 놓고 회사에 집중할 수 있고 김 할아버지는 덕분에 삶의 활기가 생겨서 우울감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합니다. 거기다 식재료 비용이나 공과금은 적절히 나눠내고 집안일도 서로 돕는 구조라서 따로 간병인 쓸 필요도 요양원 갈 필요도 없게 됐다고 하네요. 이게 내 자녀에게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가족이랑 사는 거라 오히려 서로 예의도 지키게 됐다고 해요. 처음엔 이렇게까지 생활 패턴이 잘 맞을 줄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그동안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서 노후엔 결국 자녀에게 기대거나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간병인을 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 사례를 접하고 나니 꼭 그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혈연이 아닌 사람들과도 협력해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서로 이득이 되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단점이 있겠지만 혼자 살면서 외로움 때문에 힘든 것과 비교하면 훨씬 장점이 많은 거죠. 이처럼 노후를 만들어가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선택지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노후 생활은 몇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자녀 돌봄, 간병인 고용, 요양원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지역 커뮤니티 협동조합 등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 꼭 누군가를 유료로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나 당근마켓, 동네 모임, 작은 단체를 찾거나 요즘은 신할아버지처럼 모임을 손쉽게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소소하게 용돈벌이도 하고 교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용기를 내세요. 노년에는 언제 건강 악화나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니 귀찮아도 사람들과 교류를 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쳤던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숨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나이가 들면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주변에 내 젊은 시절 재능이나 경험을 맞교환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보면 노년기에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블로그에 글을 적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쓰다 보면 생각이 생각을 낳을 때가 있거든요. 도무지 못 찾겠다면 가족들과 이 방법에 대해 고민을 털어보시면 어떨까요? 노후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부모님을 나 몰라라 할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고정관념을 깨는데 분명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주변을 둘러보면 의외로 해결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많은 관계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 방법 말고도 노후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빠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